고등학교 모델을 활용해서 한국형 통신제 고등학교를 어떻게 도입할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본 통신제 고등학교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앵고에스고 알고의 특징과 성과 분석, 그리고 한국형 모델, 그리고 법적 과제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방향들 이러한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통신제 고등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1948년 2차 대전 직후에 이게 도입됐고요. 그 후에 단위제로 시행이 되다가 이게 다양하게 확산이 됐고요. 2000년 들어서 온라인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 방식은 단위제 학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74단위를 받을 수 있고요. 한 과목당 1단위나 2단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학자습이 기본 원칙이고 연간 7일에서 9일, 그러니까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또 뭐 2학년 때 학년에 따라서 학교에 의무 출석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7일에서 9일간 학교에 이제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 진학 시스템은 추천 입시를 통해서 종합 선발을 하기도 하고 센터 시험을 이렇게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고사 시험,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진로의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앵고 S고 알고의 특징과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앵고 S고 알고는 일본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신제 고등학교고요. 현재 일정 시간 동안 상당히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학교의 재학생 수가 34,0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졸업률이 99%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64%가 되고요. 그래서 중도 이탈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 모델, 첨단 기술학력, 산학협력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모델은 제 말이 근데 잘 들리죠? 마이크 안 써도 되겠죠? 네. 학습 모델은 마이크로 러닝과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짜리 마이크로 러닝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300개 이상의 온라인 그 과목들이 있어서 이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이고 그 졸업 요건이 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레포트와 시험을 중간중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은 첨단 기술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 AR, AI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한 학습 환경을 구축을 해주고 있고요. VR 가상 시험실도 운영하고 있고 AI를 통해서 튜터가 피드백도 해주고 있고요. 얼굴 인식을 통해서 출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GPT 기반의 학습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0개 이상의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진로를 학습이 끝나고 나서 사회 진출했을 때 진로를 찾아가는데 상당히 유리하고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0회 이상의 인턴십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설명회가 있어서 본인들의 적성과 본인과 맞는 분야를 원하는 대로 찾아갈 수 있게 아주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펀드가 1억 엔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창업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 기회가 아주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14개의 학생 창업 기업이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앵고 S와 알고의 성공 요인이 몇 가지로 함축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맞춤형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그 학생에 맞춰서
학생이 원하는 분야 또 원하는 진로 여기에 맞춰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 도구를 활용해서 좀 더 학습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적으로 협업 체계가 구성되어 있고요. 산학 협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와 사회 진출하기 전에 이미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하고 잘 어울리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그런 분야를 찾아낼 수도 있고 본인이 가서 한번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한번 일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실패 확률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긴밀하게 산학 협력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등학교를 검정고시 나왔다 그러면 약간은 이제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보편화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도 역시 다문화 학생 지원 문제가 있고 학업 중도 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시사점이 있는데요. 개인화 학습과 ICT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5분에서 10분짜리 마이크로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튜터라든가 챗봇을 통해서 진도 분석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얼굴 인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출결도 이제 집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수업이 약간은 이제 불규칙하게 된다거나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속성이 없을 수 있는데 얼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출결을 해야지만이 수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원격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응 프로그램 및 하이브리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VR, AR 기반의 이런 수업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홈룸 운영도 하고 있고 전국에 학습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학습 지원센터에서 1학년하고 3학년은 7일 동안 실제 출석을 해서 수업을 받아야 되고요. 2학년은 9일 동안 스쿨링과 현장 체험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 지원 체계 및 교육 격차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상담, 교과, IT 이런 활동, 그리고 교사 전문가 협업 체계 구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육 격차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도 폐교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폐교를 활용하면 오히려 좀 더 좋은 학습 공간을 필요 없죠. 이런 지역 간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모델을 제안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일본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을 정도로 우리의 애들 한국에 적용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한국 교육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획일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 중독 포기 문제와 교육적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는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 장벽이 있어서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고 또 중도 탈락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육 기회가 제한적인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 맞춤 학습 지원 시스템이 약간 미비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데요. 다문화나 취약계층, 농어촌 지역 이런 지역에 맞춰서 학습을 하고 진로 중심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교육과 멘토링 기반의 자율학습으로 다문화 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맞춤 컨텐츠를 제공해서 학습 동기와 성취감을 유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규 교육 과정뿐이 아니고 사회 진출에서 필요한 과정들, 정말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교과 과정을 도입해서 같이 병행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공무원 시험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을 통시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공무원 시험 과정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각종 자격증 과정을 공부할 수도 있고 어학 과정이라든가 ICT 과정 또는 창업 과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폭넓은 진로의 경로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도 일본처럼 학습센터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요. 지역적으로 이제 교육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형 모델을 제안하겠습니다. 에듀윌이 현재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자격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재 약 50가지의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만 하더라도 블루칼라라고 해서 약 25개의 과정이 더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고요. 에듀윌에서요. 내년에 한 30개 과정을 신규로 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한 100개 이상의 각종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회사는 아마 에듀윌이 유일무이할 거예요. 상당히 많은 자격증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원하는 분야를 마음껏 찾아갈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에듀윌 이러닝 기반의 5분에서 10분짜리 마이크로 러닝 그런 영상과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요. 학습 경로는 인터넷 과정을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서 기본 과정은 필수로 듣게 하고 심화 과정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서 본인의 좀 더 심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1대1 멘토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조는 그래서 기본 과정은 공통으로 무조건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정들이죠.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가 이런 기초 과정, 그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한 필수 인터넷 코스를 운영하고요. 심화 과정에서는 본인의 진로와 연관된 과정들, 본인의 관심 분야, 본인의 적성이 맞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과정이나 각종 자격증 과정, 어학 과정 이런 과정을 포함해서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ICT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챗GPT 기반의 AI 튜터라든가 AR, VR 컨텐츠를 통한 이런 학습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그런 과정이긴 한데 모바일 앱과 생체 인증을 통해서 출결 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 스쿨링과 산학 협력을 해야 합니다. 학년별로 오프라인 스쿨링을 7일에서 9일 동안 운영을 하고요. 또한 이런 과정들이 실습 중심의 그 학습을 통해서 하이브리드로 연결을 해서 해야지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에 있어서는 온라인의 교육의 장점이 있고요.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이 있습니다. 꼭 어느 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걸 하이브리드로 이게 블렌디드 러닝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 있을 때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50회의 인턴십과 지자체 복지기관 이런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진로를 미리 사전에 체험을 하고 또 지역과 연계해서 어떤 학습 효율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그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1단계는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은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설계해야 되고 당연히 그 지자체와 협의도 해야 되고요. 폐교를 찾아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는 플랫폼 구축이고요. 에듀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에듀윌의 컨텐츠가
이런 교과 과정에 이관이 돼야 될 거고요. AI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원과 강사가 있어서 이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온라인 통신을 통해서 또는 대면을 통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시범 운영입니다. 일단은 한 2개 정도의 권역을 선택을 해서 시범 캠퍼스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만 운영했을 때는 이게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든 혹은 하나가 또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실패가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개 정도는 시범이라 하더라도 운영하면서 지역에 의한 뭐 문제점이나 혹은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그 수준, 퀄리티에 의해서 편차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개 정도의 시범 운영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자 피드백을 당연히 다 반영을 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4단계 이제 확장 과정입니다. 확장은 전국에 50개 센터를 설치하고 수강생을 처음에 10,000명 정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법적 쟁점 및 논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립 인가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ICT 융합 통신의 고등학교에 설립과 인가의 과정에 필요한 법령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 시간과 출결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격 수업에 대한 출결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졸업 자격 및 학력 인정에 대한 졸업 자격과 관련해서 졸업장 발급에 대한 권한 부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교원 및 시설 기준이 필요합니다. 원격 교육을 위한 교원 자격과 학습센터 설립에 대한 시설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산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학교에 한정되어 있는 고교 운영비 지원을 원격 학습 학교에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의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고 한국형 모델에 대해서 한번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혁신과 변화가 정말 숨가쁠 정도로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은 사실은 우리가 뭐 30년 전에 했던 교육이 20년에도 그대로 되고 있고 20년 전 교육이 10년 전에도 그대로 되고 있고요. 5년 전, 4년 전, 3년 전 교육이 지금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대 간의 그런 문화적인 차이와 세대 차이도 뭐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미래 교육도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뭐 앵고, S고, R고 이런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통신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질문을 받아야 되나요? 질문 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방송통신고등학교라고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일본 방송고, 방통고하고 그 차이는 뭐예요? 그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거는 학교에 가서 스쿨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통신으로만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통신과 또 이제 스쿨링과 또 각종 그런 진로 상담과 이런 또 실무 교육과 이런 것들이 좀 병행이 됐기 때문에 통신제 고등학교가 굉장히 강화되고 디벨롭된 그런 이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은 자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에 관해서요. 이 토론은 연구모임의 대표이신 유성재 의원님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그 양영남 그 에듀윌 그 대표이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일본에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그 일본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잘 분석해 주시고 한국형 거기에 기반으로 한 한국형 모델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모색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그 일본의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는 일단 고등학교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 적을 멈추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적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일본에서는 그 온라인 여기 통신제 고등학교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그 졸업장을 주고 이렇게 이런 그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0% 정도의 학업 그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점차적으로 이제 증진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을 오늘 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양영남 그 에듀윌 그 대표이사님은 33년 동안 서울의 그 진로 교육에 이렇게 이제 학원을 우리나라의 그 진로 그 교육을 33년 동안 이렇게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늦게 오셨는데요. 최진영 종로학원 그 대표이사님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분이 우리나라의 그 양대 축입니다. 우리나라 최정상에 계시는데요. 그 양영남 대표이사님은 우리나라의 그 직업교육 그렇죠? 진로 그쪽에 아주 대표 주자이시고 우리 그 최진영 그 종로학원 그 대표이사님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재수하는 학생들 학원 그쪽에 아주 우리나라의 그 선두 주자이십니다. 아주 두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지금 이렇게 시골까지 내려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귀한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 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潘한 의원입니다. 우리 양영남 대표님, 저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웠고요. 저도 99%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100%에도 과언이 아니고요. 몇 가지 궁금한 N고, S고 뭐 이런 거 그냥 약자에 뭐예요? N고에서 알고요. 예, 알고. 그냥 그 지역명을 가지고 약자. 학교명을 그냥 만든 거죠. 특정 예를 들어 충남이면 그냥 시고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런 식으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매력 있는 게 통신부가 오히려 아까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육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메뉴가 300개 선택 과목이 있다는 그런 부분은 아주 매력 있는. 오히려 일반 학교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복합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거 외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 300개 이런 매뉴얼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 해서 학점으로 인정해줘가지고 지금 고교 학점제도 도입하는데 그런 거하고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 이제 제도가 도입하려면은 이제 우리 유성재 의원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바로 이거 법령화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다음 회기 정도는 해서 중앙정부에 교육부라든가 용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에게 이게 빨리 도입돼야 된다는 그거를 건의안을 한번 좀 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그 한국형 모델을 위해서 이게 지자체 협의하고 폐기율 리모델링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이 법령과 연계해서 이제 조례 제정 부분도 좀 일거리가 많은데 우리 현성재 어차피 이거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저도 지금 하나 조례 오늘 여기도 나와서 아주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학생 창업 기업. 네네. 저는 이게 몇 달 전에 어느 지인께서 이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외국에는 이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은 몰랐어요, 이게 있는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한 서너 달 전부터 이거 학생 기업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9월 달에 좀 발의하려고. 그래서 이게 제가 저쪽 북유럽의 리투아니아인가 라트비아인가 거기 모르겠어요. 그쪽은 학생들이 아주 상당히 이게 학생 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일본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보고 반가웠는데, 그런 것도 연계해서 저도 함께 이렇게 좀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네. 이런 제도는 아까 우리 양양남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빠르게 이 사회가 변화하는데 교육이 뒤따라가지 못하면은 상당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그 미래 세대에게 참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우리 유성재 의원님께서 아주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좀 해서 내일부터 좀 이게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방한일 우리 저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발표 중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학업 그 격차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온라인 그 학교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시스템적으로 도입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이제 다문화 학생들도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학업 격차.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도입을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가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현재 그 교육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로 이렇게 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택 교수님이 지난번에 이제 신창초하고 둔포초등학교하고 그 신창중학교 이렇게 같이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다양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보고 그러셨는데, 오늘 발표하신 그 내용하고